이 시간 진행을 맡은 탈북자 강철우입니다. 오늘은 지난 2002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 문성림 씨를 모시고 북한에서의 생활과 이곳 대한민국에서의 생활 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양천구에 살고 있는 문성림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자유북한 방송이 시작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한 최장수 프로그램 탈북민 대담인데요. 혹시 출연하신 소감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TV 프로그램 여러 곳에서 이제 방송 활동도 여러 번 했었는데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제 목소리가 북한에 나가는 이런 프로그램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설레고 긴장도 되면서 기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질문에 들어갈게요. 우리 성림 씨는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계속 살다가 왔습니다. 네. 청진이 고향입니다. 예, 좋은 곳에 사셨네요. 그럼 탈북 전까지 그곳에서 살다 오셨나요? 네, 계속 이제 북한은 아시다시피 태어나서 이렇게 거주지 이동하는 게 굉장히 좀 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대부분 거기서 태어났으면 거기서 계속 성장하고 결혼하고 이런 게 대부분이라서 저도 마찬가지로 쭉 거기서만 살았습니다. 네, 그럼 당시 나이는 어떻게 됐어요? 제가 17살에 중국으로 탈북을 해서 네. 그때까지는 북한에서 살았죠. 네, 17살이면 혹시 학교는 졸업하시고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나이였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학교에 이제 나가거나 이런 일이 없어서 그냥 학교는 거의 안 다녔고요. 그래서 졸업도 못하고 왔습니다. 대단히 어린 나이에 네네. 그냥 탈북을 하셨는데 네. 예, 그 곡절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다들 그랬다시피 97년도, 98년도가 굉장히 제일 어려운 시기. 그렇죠. 고난의 행군 시기죠. 고난의 행군 시기로 다들 아시고 계시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시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어려워서 이제 아버지가 공장에 출근을 하셔도 배고표만 받아오지 그 배고표로 저희가 배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먹는 날보다 이제 굶는 날이 허다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어머니가 장사를 하셨어요. 장사를 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먹고 살 일이 더 막막해졌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로 그래서 저희가 탈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로 못 먹게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김일성 초상화를 이제 훼손을 해서 거기 그 액자 유리를 시장에 내다 팔고 그 돈으로 저희가 이제 식량을 사 먹은 것이 이제 들통이 나게 됐어요. 죄가 됐군요. 네네, 그렇죠. 정치범으로 걸리게 되면서 이중적인 문제죠. 정치적으로 걸리기도 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이제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탈북을 혼자 하신 게 아니고 저희 가족 같이 탈북을 했고 또 다른 분들이랑 같이 해서 저희가 8명이 함께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우리 성림 씨가 탈북하기 전에 그 학교는 졸업 못 하셨고 제가 알건대는 2000년 초반부터는 한국 그 문화라든가 아니면 CDR 있잖아요. 그 CDR이 돌아갔고 한국 영화 유행이 됐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성림 씨는 그때 한국 영화 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런 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오픈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청진이 대도시긴 하지만 그런 것을 이제 불법적으로 유통돼서 이렇게 몰래 봐야 되는데 저희는 그때 그 당시 뭐 컴퓨터도 없었고 뭐 USB로 들어온다, CDR로 들어온다 이런 것을 전혀 몰랐던 시기여가지고 그 당시에도 이제 국경 쪽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다 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이제 시장에
활발히 활동하고 이랬으면 또 접했을 수도 있는데 네. 저희는 학생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이제 접근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 청진 씨가 북한에서 보면 도적으로 그래도 소문난 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도보다는 좀 잘 살고 예. 또 그 입는 문제, 입는 데서라든가 예. 먹는 데서 놓고 보면 좀 발전은 했어요. 네, 네, 그러면 맞아요. 우리 성림 씨 그 나이 때가 한참 그냥 성인으로 번질 때니까 네. 그 옷차림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쓸 네. 거잖아요. 혹시 그때 그 나이 또래죠? 네. 나이 또래라든가 사람들이 그 의식 문화가 네, 네, 어느 네. 정도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려웠는데도 그래도 그 당시에 이제 중국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시장을 네. 통해서 유통이 돼서 그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머리에 꼽는 리본이나 이런 것도 되게 비싼 값에 고가에 팔림에도 불구하고 네. 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으셨고 그리고 중국에서 온 그런 가운이나 이렇게 점퍼 같은 류도 중국 물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네. 거의 이제 입는 거는 다 중국 공업품들이 많이 네. 와가지고 그걸로 중국의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죠. 네. 그리고 워낙 또 그렇죠. 북한이라는 게 뭐 조직 생활이라 하는가 아니면 사로충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단속권 아니죠.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벌써 그 거리 규차대라는 게 나와갖고 네, 네. 또 옷도 이상하게 입고 하게 되면 단속도 하고 네, 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 네. 단속하는 시기도 이제 정해져 있어서 원래 처음에 조금씩 나올 때는 단속을 많이 했는데 워낙 이게 물품들이 중국의 물품들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아, 그쵸. 단속하시는 분들도 되게 이해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그분들도 이제 물품을 북한 물품보다는 중국 물품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게 그렇게 북한의 제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또 나중에는 좀 느슨해졌었어요. 네, 그렇군요. 아, 이자 앞서에 우리 성림 씨가 탈북하기 전에 어머님이 사망하셨다는 네, 건가요? 네. 아, 그러니까 사망하신 이후에 정치적 문제와 네. 예, 그다음에 경제적. 시구직 경제적 문제가 네. 어려워서 가족이 탈북하셨다 했는데, 네. 그러니까 가족은 어떤 분들 함께 하셨나요? 저는 이제 저희 언니들이 셋이 있고 저희가 막내인데 아, 친언니요? 네네.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랑 이렇게 5명이 탈북을 같이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저희 시골에 이제 로가란 무산 쪽에서 건너니까 중국의 로가라는 곳이었는데 네. 거기에 있으면서 저희 언니들이랑 헤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헤어져가지고 따로 생활을 했죠. 그때부터 이제 각자 그냥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하게 됐죠. 그래서 혼자 생활을 했어요. 중국에서.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예, 이자 장사를 하셨다 했는데 그 어머니가 혹시 어떤 장사를 했는지 좀 여쭤봐도 돼요? 어머니가 중국 공업품 장사를 했었어요. 아, 옷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를. 도매를 하셨는가요? 아니요, 아니면 시장에서 이제 그때가 한참 라진 선봉이 뚫리고 막 그럴 때였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개방을 했을 때. 개방했을 네. 때 그래서 거기 라진 선봉에서 중국의 물품을 가져다가 그 수남시장이라는 네, 시장이 수남 알고 있어요. 굉장히 커요. 네. 거기 공업품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넘기는 거죠. 좀 저렴한 값에. 그럼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가판대락 해서 거기다 이제 옷을 이제 진열해 놓고 팔고 그런 일을 했어요. 가판대라면 이게 뭐죠? 그 장마당에 나무로 네네, 짜가지고 나무로 짜서 이제 자기 자리에다 놓고 공간을 그쵸? 만든 그곳에서 이제 옷을 팔았죠. 아, 그 장마당 공업품 장사 하셨네요. 네. 그리고 우리 성림 씨는 장사는 못 해보시고 그냥 어머니라든가 네, 예, 네. 언니들이 그 도움에서 시기주를 풀어 나간 거예요? 그랬죠. 그러다가 네.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언니들은 이제 직장 생활을 했었으니까 언니들은 뭐 이제 한 언니는 방앗간에서 일하고 한 언니는 버스 차장을 했었는데 방앗간에서 하는 언니는 항상 이제 일이 끝나면 국수나 뭐 옥수수 가루나 이런 걸 가져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는 국수만 먹고 살기 지겨우니까 그걸 시장에 나가서 팔고. 예, 그러면서 저는 이제 시장을 접했던 거죠 그 당시. 아, 그러니까 성림 씨도 그러니까 장사를 좀 하셨군요. 네네. 그 뭐 대거리 장사 이런 건 아니지만 해도 네. 이제 국수를 팔려고 장에 나갔었죠. 아, 17살이면 그래도 다 컸죠. 네, 북한에서는 네. 뭐 다 큰 그쵸. 나이죠. 제가 살던 곳도 보면 그 13살, 네. 14살 그
처녀들도 학교 안 다니고 네. 산에 산나물 뚫어 다니고 네. 이 나무 주우러 다니고 뭐 이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보긴 봤어요. 네, 네. 그러다 나니까 그 장사를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가정은 그 시구주의는 해결은 됐나 보죠. 근데 그것도 이제 장사도 잘 될 때도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네. 그리고 저희가 그거 이제 국수를 그냥 내다 팔고 이제 내다 팔 때는 좀 싸게 팔고 그런 쌀은 또 비싸게 비싸게 사고 싸죠. 이러니까 그죠? 항상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항상 아. 이제 배고픔이라던가 그쵸? 이런 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좀 벌려고 저희 언니가 시장에서 셋째 언니가 네. 시장에서 이제 굴이나 이런 좀 굴이나 알루미늄 이런 그쵸. 거를 동이죠. 사다가 예예 네. 사다가 팔고 이런 일이 북한에선 불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가 또 이제 잡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장을 통해서 하면서. 아 잠시만요. 네. 이자 그 구리하고 알루미늄 그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한번 여쭤보려 하는데요. 저도 그냥 좀 먹고 살기 위해서 네. 구리 말고 북한에서는 퉁퉁해요. 우리 퉁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국경 접경지대에서 네. 사는 사람들은 네. 딸보 아니면 퉁이라 그래요. 또 동물 퉁퉁 아. 중국에서 퉁이라 그러죠. 네. 빨간 동, 네. 예, 노란 동 이렇게 가르는데 네. 청진 그러니까 시내에서 사신 거죠. 네, 네. 시내에도 그러니까 이자같이 그 금속 이거 대고가 있었는가요? 네, 있었어요. 왜냐면 아. 거기 개인이 거래하는 곳은 좀 더 비쌌어요. 개인집에서 저희가 동을 갖다 주면 좀 비싸게 받았고 그리고 외화벌이 회사라고 해서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리를 갖다 주면 이거는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쌀이나 밀가루를 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합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네, 원래는 불법이겠죠. 예, 회사라는 이름 하에 몰래 예. 그런 거래를 하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그때 저희가 그런 금속 장사를 갖다 주면 그 업체에서 그런 구리랑 이런 거 모아서 중국에 수출하는 회사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거를 중국에 비싸게 파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성림 씨네는 그렇게 알고 있었군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그러니까 성림 씨 언니는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들한테 가서 싼다든가 어디에 싸가지고 네, 예. 받는 사서. 예 네. 받는 회사에다가 갖다 줬다 그 갖다 말씀이죠. 줬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냥 이제 쪽지 하나 갖고 뭐 동이나 구리 삽니다 이런 쪽지 하나 갖고 시장에 네. 나가서 팻말을 이렇게 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속원들이 오면 그 팻말을 치우고. 숨기고 그쵸.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산다는 거 아니까 수소문해서 몰래 구리 사세요. 구리 네. 사세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는 싸게 사서 그걸 모아서 그런 외화벌이 회사 같은 데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갖다 주면 쌀이나 밀가루를 대용해 주고 돈은 안 주고. 이렇게 포대로 이제 주면 저희는 또 시장에 와서 그거를 이제 파는 사람들한테 이제 넘기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 이윤을 남겨서 네. 이제 생활을 유지해 했던 적도 나갔군요. 있고, 예. 아, 그저 여러 가지네요. 네, 네. 그래 맞죠. 북한에서 그 먹는 문제 때문에 장사도 네. 여러 가지로 하는 분들도 네, 많았는데 네. 내가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이 회사다 하게 되면 이 회사가 이제 성림 씨는 뭐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줄 아시죠? 네. 맞죠? 수출은 맞지만은 네, 네.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네. 회사가 구리를 사는 회사가 아니라 아니죠. 그죠? 다른 명목의 회사, 회사인데. 그러니까 중국이랑 거래하는 다른 명목의 회사로 이름을 이렇게 해놓고 네. 이제 다른 그 돈벌이 수단으로 다른 그쵸. 거를 얘네들도 하는 것 같았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몰래 그러니까 합법적이지 않은 그런 거래를 회사들에서 하고 예, 좀 편하게 중국으로 보내는 네. 그런 일들을 하죠. 아니 그 청진은 역시 조금 공업 도시라 할까 아니면 좀 발전된 도시죠. 왜 이걸 제가 잘 안 하면 네. 우리 이 청진에 저도 접경지대에서 그 삶의 밀수도 좀 했어요. 아, 근데 네. 동장사 동밀수인데 네. 그 동밀수를 하게 되면 북한에서는 그냥 총사 예, 그렇잖아요. 예, 예. 뭐 몇 킬로 오게 되면 뭐 형을 몇 행 먹고 아니면 교화 몇 행 네. 이렇게 먹고 지적해 줬는데 벌써 한 톤 정도 지나면 그거 다 총삭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청진에 가서 쉬러 왔는데 함흥하고 청진 네. 수남장도 그래서 가봤어요. 네, 근데 이 청진에 가는데
회사를 차리고 있는 네. 거기서 싸가지고 갔거든요. 네. 또 그놈들은 그 회사 부사장, 사장, 네네. 예, 이런 사람들인데 자기네가 직접 30kg, 40kg, 50kg 이렇게 딱 구분해서 포장을 해놓은 자기네 차에다 싣고 돌아왔을 네. 때도 있어요. 네. 그래 제가 이제 요거 좀 궁금한 걸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네. 알기로도 이제 개인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청진에서 사다가 몸에 직접 차갖고 국경지대로 간다고 이윤을 왜냐하면 많이 남기기 많이 나죠. 위해서 그쵸. 이제 그 국경지대로 직접 가면 훨씬 비싼 값에 받는다 예, 이런 그쵸.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는 그런 거는 더 위험한 일이고 그러니까, 하니까 안전하게. 그 안에서만 그냥 자그마한 이윤만 남기고 거래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우리 성림 씨는 집에서 제일 막내겠죠? 네. 그러니까 이상 언니 3명, 네네. 그다음에 아빠 엄마 아우 대식구네요. 네. 네, 그 식구가 고난이 행군 시기 그러니까 먹고 살자면 진짜 어렵죠. 그렇죠. 그러다 나니까 그 장사도 안 되다 보니까 네. 탈북을 시도하셨네요. 그렇죠. 장사를 이것저것 하다가 장사가 안 되고 정말 먹을 게 없고 굶고 하다 보니까 아빠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회사의 부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중요 부품들을 이제 내다 팔고 그 부품인데 그거를 그냥 고철로 팔고 막, 네. 막 예를 들어 이게 부품이 아연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아. 금속으로 사는 분들이 아연은 그쵸. 더 비싸게 네네. 사요. 그래서 그런 부품을 아연 부품을 훔쳐서 이제 팔고 네, 이런 그쵸. 것도 하다가 그 부품이 점점 없어지고 하니까 아빠가 끝장나는 이제 거예요? 아니 회사에서 잘 안 쓰는 부품들 뭐 네. 이런 거를 팔다가 이제는 뭐 그렇게 훔칠 수도 없고 하니까 아. 김일성 초상화를 손댄 거죠. 잠시만요. 예. 네, 말씀 도중에 안 됐는데 네. 점점 또 긴장하게 나가니까 그 궁금한 게 많아지네요. 그러니까 아빠가 네. 그러니까 이 회사 생활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회사였고 네. 예, 그렇게 하고 직위는 뭐가 됐어요? 직무가? 기계 그러니까?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노동자 반장? 아니요, 그 초급당 비서였어요. 그래서 조금 초급당 비서가 되려면 이제 되게 이제 충성심이 네. 굉장히 높고 당연하죠. 당일꾼인데. 그런 당일꾼이었는데 뭐 그것도 사실 이렇게 어려우니까 먹고 살기 어려운 것에서 또 이렇게 딸린 식구들도 있고 엄마 없이 그쵸. 이제 자식들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제 예. 초상화에 손대니까 일반 사람도 아니고 네가 초급당 당신이 비서인데. 그렇게 하냐 지금 이 한 회사의 초급당 비서가 네. 그거를 훼손을 하냐 이래가지고 거의 이제 이거는 살아남지 못하는 당연하죠. 그런- 정치범 교도소도 아니고 이건 총살나마 네, 하려고 네, 했을 네,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급하게 이제 뭐 나오게 됐죠. 그렇군요. 네. 참 이게 기존에 이거 그러니까 방송을 같이 해본 분들 그 이야기 나눠보면 이자같이 그건 여자분인데 네. 그러니까 김책철 철소에 다닌 분이던데 거기서는 뭐 선철이든 이 철 도둑질 할 수 있는 것도 도둑질 못 네, 하겠대요. 왜냐면 오히려 네. 그런 제철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더 엄격해요. 그런 걸 이제 갖고 그랬군요. 나가는 그런 행위가. 그래도 그 위급한 순간인데도 네. 탈북하게 된 이거 선이 있었는가요? 그래서 저희가 구리 장사를 그 전에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금속 장사를 하면서 알게 된 아주머니가 직접 구리를 중국에 이제 보내는 분이셔가지고 네. 중국과 관련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네. 저희한테 그 전부터 이제 중국에 저희가 딸이 많으니까 중국에 가서 딸들을 결혼시키라 이런 제안을 몇 번 이제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 아줌마한테서. 네네. 그래서 저희가 오게 됐죠. 그래서 그분을 기존에 알고 지내면서 금속 장사도 같이 하면서 알고 지내던 분이었었기 때문에 되게 다급한 상황일 때 그분한테 우리 중국 가야 되겠다. 선을 좀 해달라. 놔달라고. 그분이 네. 이제 선을 나서 오게 됐죠. 그래도 운은 대단히 좋으시네. 네.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그러니까 접경지대에서 사는 아줌마 아니에요. 청진에 사는 분이었는데 그 구리를 그런 금속을 직접 나르는 분이었어요. 네. 무산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탈북은 어디에 무산 쪽으로 하셨어요? 네네. 무산에서 이제 오. 왔었고 그분은 저희를 중국에 데려다주고 다시 북한으로 가셨고. 예. 이야, 참
어려운 결정을 했고 또 그 네. 결정도 그 운이 좋다나니까 제대로 넘으셨네요. 그러니까 네. 그 카바는 뭐죠? 그 국경 경비대가 다 서서 했겠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그냥 깡짜로 하셨는가? 예, 따라오면 된다 해가지고 이제 갔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게 무산이라는 곳을 저는 그때 처음 갔었는데 네. 이게 길을 쭉 가는 길에 이제 보초를 많이 서잖아요. 경비대들이 이제 구간별로. 그쵸.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하면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 찢어져가지고 남인 것처럼 해서 이제 어느 친척 집에 간다. 거기 주소를 알려줬어요. 네. 남촌에 어디 누구네 집에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각자 이제 그 구간을 통과해서 산에 올라가 숨어 있다가 새벽에 이제 강을 걷는 거죠. 그 아줌마가 그렇게 주소를 다 네, 가르쳐 줬군요. 네, 완전히 깡짜로 하셨네요. 네네 이렇게 잡히게 되면 주소를 얘기해주고 그 와중에는 안 잡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해가지고 잡히면 그렇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네, 이거 방송하면서 제가 보면 오늘같이 우리 성림 씨 그냥 기존의 그 일상이라든가 네. 이야기 들어보면 네. 정말 점점 긴장해지고 또 궁금한 점들이 더 많아지네요. 네, 그럼 오늘 시간상으로 봤을 때 우리 일부 방송은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